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피기맘에서 입시만 다루다가 이제 공부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올해 신입생들 1학년들이 되게 불안해요. 중학교 내신하고 뭐가 다를지 뭐 이런 것도 불안하고 해서 수능, 내신 이런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좀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허투루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실적도 좋으신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정은 제가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의 생각을 좀 탐구해서 질문지를 선생님한테 미리 보냈고요. 선생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통합과학 시간인데 대치동에서 통합과학으로 되게 유명하신 우리 윤봉희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소개는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대치동에서 통합과학을 맡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잘 여러분만 성실하게 해준다면은 그대로 따라와 준다면은 좋은 성적 우리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통합과학을 좀 분석하고 결과를 좀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제목으로도 여기 해놨는데 고1 내신의 핵심인 고등과학의 출발이기도 한 통합과학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통합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수능에 이거 안 나오는데 수능하고는 연관성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3 학생들 아직 입학을 안 했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의견을 주시죠. 통합과학이 수능에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은 거 맞습니다. 뭐 그 사실은 뭐 맞는 말인데 일단은 통합과학 자체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해서 원과정과 투과정에서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일단 내용 자체가 고등 과탐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요 과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 열심히 해줘야지 나중에 이과 대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약간 생소함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한번 다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과 대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뭐 이야기들을 해보면 보통 중등부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모집할 때 보면 중학교 과정이 한 70%고 원 과정이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굳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포인트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학교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과학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중학교 과학이 기초가 돼야 고등과학도 하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중학교 과학이 고등학교 과학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 중학교 보면 저도 옛날에 진짜 옛날이지만 기억나. 물상 이래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과학은 애초에 통합 과학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의 연장선이고 원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어떤 브릿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 구성을 보니까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 다음이 변화의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뭐 큰 단원별로 보면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섞여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한 분야만 잘한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대치동도 보면 선생님들이 4명이 다 나와서 개인 플레이 하는 시스템도 있고 두 분이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을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이 통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목별로 들어가는 게 확실히 전문성이 높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과정이라든가 투과정까지도 난이도가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 보자면은 교과 과정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경기가 애매모호한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파트도 있는 반면에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시는 어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모의고사적으로만 조금 이득이 있을 뿐 어떤 과학적 심화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결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물리 파트는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거 그런 거 중에 제가 보기에 네 분이 전문성을 따져서 따로 하면 첫째 주는 물리 선생님 보고 둘째 주는 화학 선생님 보고 마지막 주에 지구과학 선생님 보고 또 물리 선생님 보려면 얼굴을 까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원에서 공부하기에는 솔직히 어떤 게 유리할지 어떤 강좌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과학 자체 과목 특성에 맞추면은 물론 전문성 있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통합과학은 100%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 스타일, 시스템,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거 모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섞이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따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범위가 너무 좁고 누구는 범위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적절한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학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과목 맡아서 하시는 게 훨씬 지금 경험상으로는 훨씬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구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선생님이 학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애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저한테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가 같이 배우는데 어떤 학교는 1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가고 어떤 학교는 막 이게 달라. 그래서 출제 범위도 다 다르고 출제 유형도 다 다른데 이게 너무나 감당이 가능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고등학교 한 1,700개 되거든요. 네. 이 범위와 유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선생님 의견을 좀 주시죠. 일단은 통합과학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출제형도 다양하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기출 문제가 먼저 골격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과정에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통합값을 들어가야지 우리 학교가 포인트가 뭐고 이 정도 난이도고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인지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딱 뭐 어떤 포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게 나이겠다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학교 기출 문제 먼저 항상 여러분들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되게 다른 과목하고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개념을 본 다음에 그 개념을 기출로 확인하는데 통합과학은 너무 다양하니 기출 문제 먼저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자.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 바뀌고 올해가 4년 차잖아요. 네. 솔직히 기출 문제가 이제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기말 하면 총 이제 4번씩 해서 12개 시험지가 있는 거고 통 범위로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분석하기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뭐 학교가 4년 만에 확 바꿀 리는 없으니까 기출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되게 소중한 선생님은 수강하는 친구들한테 기출 문제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어떻게든 구해서 분석이 먼저 저부터가 끝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거기 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먼저 골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삼점포로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정 무조건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일부 학원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기출문제 줘버리면 애들이 안 올까봐 끝까지 안 주고 나중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통합과 확실히 먼저 주시는 게 어쨌든 우리
윤 선생님의 정책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정보를 먼저 주는 거 맞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또 이겁니다. 근데 다른 과목과 달리 왜냐하면 솔직히 통합과학 선행을 제일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학원들이 선행 순서를 어떻게 애들한테 제시하냐 하면 야 일단 물원 화원 하고 나서 그거 다 해두면 통합은 저절로 되니 나중에 해. 이래가지고 맨 뒤로 밀렸고 수학을 보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상하부터 하잖아요. 심지어 6학년부터 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하고는 내신 대비한 순서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의견을 좀 주시죠. 일단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공부할 때 어려운 거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쉬운 거를 더 하기 쉽고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같은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원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원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내용이. 내용은 물리원이 맞지만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학교마다 어떻게 이거를 말을 꾸밀 건지 내용적인 파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수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어려워서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온 경우보다는 오히려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어떤 문제 유형들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경우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1등급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하나하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쉬운 내용이지만 여기서 실수가 한다거나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어렵게 공부한다가 다는 아닐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도 학교별로 맞춰서 정말 개별적으로 특징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기출로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 학교의 주요한 범위나 단원이 도출이 될 테니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이 개념 정리가 중학교식으로 단발마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표현하는 방식 또는 시험에 언급되는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뭐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개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치 통합과학을 보고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고 학부모님들이나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고등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진짜 용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학은 이과 애들 입장에서 용어가 몇 개 없어요. 방정식, 부등식 뭐 몇 개 없는데 이놈의 과학은 물리 용어만 해도 일단 다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선행이 완벽하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식으로 표현된 거 외우는 건 가능한데 일단 물질이 뭐냐 이거 이해하려면 이게 사실 철학이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나이 쌀도 먹고 어휘력도 좀 늘어야 되는데 이 통합과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사적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구나 우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 순서대로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어랑도 좀 연동이 돼 있는 것 같고 되게 첫 시험이니만큼 정말 사자가 토끼 잡을 때 신중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쨌든 선생님이 그거를 이해하시고 좀 지도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좀 확실히 아이들이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성적을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요 구성이더라고요. 중간고사가 한 30%, 기말이 30%, 수행이 한 40%, 무슨 40, 40, 30도 있긴 하지만 근데 수행은 솔직히 거의 만점을 주는 경향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두 번의 시험인데 저 32문항 나온 게 강남에 있는 숙모 여고거든요. 제가 본 거 중에는 문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객관식이 24문제고 주관식이 8문제예요. 그러면 저거를 50분에 풀려면 사실은 저건 사실은 거의 무슨 IQ 테스트처럼 30초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항이 많긴 많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통합과학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고요. 문제 유형들이 서술형이 뭐 8문제, 뭐 10문제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많은 문제들은
대신에 문제를 8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좀 적고요. 주제를 하나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문항들을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서술형과 8문제 정도면 4가지 주제 정도라면 줬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경우도 있고요. 특정 학교 경우는 서술형을 줄이기도 하는데 문제를 물화생지를 다 안 주고 뭐 물리와 화학을 중간고사 때 냈다라면은 2학기 때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나눠서 내시든가 아니면 아예 중간고사 때 서술형을 아예 배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내시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건 같아요. 지필평가에서 크게 성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 서술형에서 감점 사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라든가 단어를 적절히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어려운 표현을 쓰고 어려운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그걸 감점으로 바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항이 많던 적던 간에 그 학교 스타일의 어떤 표현대로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교스럽게 가라는 거 이거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왜 감점을 해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정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4%에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감점을 안 하면 1등급이 10%로 늘어.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 근데 이제 거기에 객관식을 감점할 수는 없으니 결국은 이 주관식이 감점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기 아까 여기 보시면 그게 아까 그 여고의 서술형 문제인데 5번 문제 보시면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여기서 감점 당한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문장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은 이 단어를 써라 그랬는데 지가 어디 가서 다른 단어를 쓰고 그래서 억울한 애들이 무지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이 통합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윤봉희 선생님은 되게 그거를 지금 일관되게 강조하셔서 좀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그 저 8번 같은 경우는 저건 정말 초등학생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합각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저기도 만약에 8번 같은 유형도 그냥 태양 에너지 이렇게 쓰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말을 꾸며가지고 뭐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뭐 다른 영역을 썼거나 좀 더 배웠다 그래서 뭐 가시광선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나중에 나 지구과학원 선행할 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은 가시광선만 대부분 통과해. 그래서 나는 가시광선이라고 썼어. 분명히 과학적으로 말할 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감점할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통합해서 원하는 거는 너 이거 포괄적으로 써. 내 2점만 줄게. 이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캡처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저거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뭐냐면 내신 잘하는 애들은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저걸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 혹시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라고 언급을 안 했어도 눈빛을 보고 수업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감 떨어지는 애들. 맞습니다. 전 진짜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저는 이게 되게 약점인 것 같아요.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 특히 보면은 가르치시는 건 잘하고 막 개념도 잘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1등급이 어떻게 잘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애들이 내신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등급을 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 목표는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제가 선생님한테도 보여드렸지만 휘땡고, 숙땡고, 광땡고, 이땡고 4개의 학교를 비교해 봤습니다. 2개가 강남이고 2개는 저 수원 쪽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영통국에 있는. 네. 그래서 보면은 평균 보면은 휘문 숙명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저 광교권의 학교들이 약 한 10점쯤 낮은 구성을 보이고 표준 편차는 비슷하고 그래서 보니까 A 구성이 휘문 숙명, 휘땡 숙땡이 높아요. A가 여기는 이게 난이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학교가 A를 많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이 문항을 분석해 보신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약간 지역마다 약간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뭐 네. 대치동하고 다른 경기권하고 분명 차이는 보이긴 보이는데 대부분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랑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좀 중간대가 좀 많아야 되고 네. 양 옆으로 해서 좀 낮아지는 비율을 보여야 되는데 통합과학이란 과목이란 특성인지는 몰라도 이게 앞뒤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역으로 되는 그래프가 많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조금 괄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약간 다른 점은 좀 경기권 같은 경우는 뒤쪽에 조금 분포가 상당히 확 올라가요. 네. 그리고 강남권이라든가 조금 학군이 좀 높은 이런 지역 쪽은 좀 앞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률이라든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무래도 선행이라든가 이런 과학 같은 선행 비율이 아무래도 강남권이 좀 높긴 높거든요. 현실상 뭐 경기권이 적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강남권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비율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치열하죠, 좀 상위권들. 그 저거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받은 친구들이 광땡교랑 이땡고에는 거의 40%잖아요. 네, 거기 거의 과학 포기 그렇죠. 60점 이하라고 보면 그러니까 A 받은 애들 중에 1, 2등급이 갈리니까 실제로 광땡고랑 이땡고는 90점 정도면 2등급은 확보가 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강남권은 90점 받으면 4등급이네요. 맞습니다. 29, 31%니까 거의 지금 강남권 애들은 100점을 도전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경기 지역이나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확실히 자기가 과학에 자신이 있어서 90에서 95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등급에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거니까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3등급 경쟁이 두 학교도 다 치열한 거 맞네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하여튼 4등급 넘어가면 좀 여유가 있지만 1, 2, 3등급의 경쟁은 뭐 거의 만점이 필요할 정도로 치열하고 한두 문제가 갈린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경기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비율이 좀 잘하는 비율이 좀 적긴 적을 뿐이지 그 안에서도 1, 2등급은 거의 만점이라고 봐요. 이게 솔직히 점수 차이가. 그래서 거기도 아까 그 12% 중에도 만점 쪽에 수렴하는 그렇죠. 애들이 더 많겠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래도 사교육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내신 공부도 성실하게 할 테니. 네. 그러니까 최상위층의 두께 문제네. 강남권은 한 40%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한 2, 30%. 그래도 1, 2등급은 4%, 11%니까 거의 만점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되게 부담이 크시겠어요. 통합과학 선생님들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문제 차라리 어렵게 나와가지고 성적이 갈리면은 그나마 용납은 되는데 정말 얼토당토 없는 실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 하나 서술형에서 1점 깎여서 2등급 받아오거나 몇십 등이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저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억울합니다. 정말. 선생님도 허탈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8점 받았는데 2점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서술형에서 뭐 표현을 하나를 잘못해서 감점 당했어. 그것 때문에 1등급일 아이가 2등급이 됐어. 이러면은 그런 얘기 들으시면 저도 열불 나죠.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부하는 양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많이 난해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건지,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 건지가 상당히 난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양은 많지는 않지만 깊이의 기준은 먼저 정해야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가 먼저 분석이 돼야 그 틀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골격을 먼저 대략 기준 값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쭉 나가는 학교든 물화생지를 분산하는 파트든 간에 어쨌든 시험 범위는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합과학이.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파트만 뭐 물리가 내가 이제까지 보였던 과목 중에 어려웠어.
또는 물리가 어렵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분명히 자기만의 맞는 학교, 자기의 담당 학교에 따라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 해주되 대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파트가 오히려 더 약점이 되고 또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든 파트를 정말 골고루 해줘야 돼요. 쉬운 파트는 실수할 때 한 거, 실수할 만한 요소들을 정말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충분히 단어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말 표현을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일단 물어보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녹음까지 해오라고. 선생님 이 말 써도 돼요? 근데 나중에 왜냐면 말이 바뀌거든요. 이게 써도 돼? 지나갔던 말이었지만 나중에 그 말이 써서 감점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학교 선생님한테 항상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해서 저희 같은 학원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 어떤 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예상 문제들을 충분히 저희가 제공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만 가지고는 시험이 잘 나올 수 없다. 점수가 항상 상호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매 수업 시간마다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일 거예요. 수학학원하고 과학학원이 틀린 점이 수학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은 가죠. 여러분들이 피드백까지 해서 뭐 매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했을 때 매일 또 복습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연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과목 파트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만큼은 정말 어떤 과목보다도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주라도 결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주가 결여가 되면 보름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누락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연계성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정말 그 시간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텀을 들이지 마세요. 그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이틀 이내로 꼭 응용 복수 문제가 꼭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대비 때 좀 대부분의 성적이 마지막에 안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는데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이제 모든 시험 대비 직보를 국영수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전날에만 하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피치를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끝나기 전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직전 대비 때는 새로운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틀린 거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성적 올리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학교 교과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 교과서 문장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1,700개 학교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학교들 대부분 제가 장담합니다. 학교 교과서 무시 안 하거든요. 교과서 문장 그대로 내는 학교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뭐 강남권이든 경기권이든 간에 학교 교과서 기준을 가지고만 내시기 때문에 교과서 꼭 강조드리고 싶고 학교마다 다른 유형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학교 프린트가 나오든가 부교재가 있을 겁니다. 같이 묶어서 마지막 과정 때 꼭 필수적으로 암기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거 이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과학 선생님이지만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국어 보면 문학 파트가 있고 비문학 파트가 있는데 그 비문학 국어 선생님 역할을 해야지 사실 통합과학에서 완벽한 강사다. 우리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뭐 우리 선생님들은 막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로 되게 민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례로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지금 고3 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출중한 실력이거든요. 수학도 뭐 K 뭐 상도 받고 그다음에 과학도 막 물리 경시 상도 받고 압도적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놓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1학년 통합과학을 3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지구과학에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지구과학을 싫어해요. 수능도 지구과학은 거짓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약점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선생님 저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계속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혹시 놓치는 게 있는지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나 선생님 교재의 장점이나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냥 뭐 제 자랑하시죠. 자랑인가요? 예. 일단은 뭐 물화생지가 어쨌든 다 들어가는 과목이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 물화생지 모두 공통 전공은 없어요.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생물 전공을 했고 이제 공통과학으로 이제 부수 전공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전교사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생물 전공을 했는데 물리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아하. 그래서 물리 선생으로 처음에 있다가 물리생은 없었군요. 예, 그것도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물리를 그냥 몸으로 받아들였죠, 그때. 몸으로 깨우쳤고. 그래서 물리하고 있다가 이제 학원 강사 쪽으로 오면서 이제 생물하고 지구가 화학 쪽으로 이제 범위도 넓히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건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큰 메리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처음에 가르치는 걸 처음 배웠던 거에 대해서는 저의 스승격인 선생님께서는 그냥 시키면 다 해라. 너한테 언젠가 이게 피게 되고 살이 될 거기 때문에 가리지 마라. 과학은 다 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큰 경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깊이가 있어야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다룰 정도가 되면은 물화생지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심한지,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되는 건지 정확한 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제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 1번지겠죠.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치동에서 계속 뭐 통합과학이라든가 융합과학 더 나아서 고1 과학 때부터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 계속까지 해와서인지 몰라도 틀이 변화되는 게 계속 보여요. 이게 얻는 유형으로 나오게 되고 학교마다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학교 지금 심지어 교육 과정이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대략 눈치가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1등급 100% 달성한 학교는 어딘가요? 땡을 넣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단땡 학교인데 예. 이 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0% 1등급은 100%다 끊었고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은 2등급 컷에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치열해서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싸움이라고 하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누구는 똑같이 가르치면도 불구하고 이제 한 문제 차이 같다 이렇게 성적 차가 많이 갈려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노력만 해주신다면은 저는 그에 따라서 최고의 어떤 퀄리티로 문제 제공이라든가 예상 문제, 핵심 정리까지 다 제공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게 제일 힘든 부분 같은데 노력만 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첫 시간이지만 되게 저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학원 설명회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시면 자기가 개념을 잘 잡고 내 수업만 들으면 된다.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 실제로 애들은 거기서 구멍 나진 않거든요. 솔직히 개념 정리가 잘 돼 있고 수업 열심히 듣는 애는 1, 2, 3등급이 될 수는 있으나 특히 통합과학에선 이게 1이냐 2냐 3을 가르는 건 아까 말씀했듯이 그 국어적 감각의 탁월함, 그 다음에 수업에서 나오는 눈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근데 선생님은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막 그런 잔소리, 애들 입장에서는 잔소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팁 이런 게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통합과학은 확실히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만 잘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원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학교 수업, 학교 교재, 학원 선생님 그다음에 본인이 눈치 있게 마무리하는 거. 이 정말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한마디로 예술이네요. 솔직히 다른 우리가 고2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제 고2 올라가면 특히 이과 친구들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 중에 골라서 내신을 하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1등급 컷이 한 90이거나 80점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실수 상관없고 눈치 없는 놈도 가능한데 네. 이 참 통합과학은 확실히 통합 예술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물 알겠습니다. 때 한번 나오시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내신 등급을 잘 딸까, 수능을 잘 받을까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첫 시간은 통합과학이었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우리 나와주신 윤 선생님한테 집에서 박수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